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봉천동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9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사실 저는 불과 1년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혼을 했던 이유는 앞뒤 안 가리고 큰 사고를 치고 다니는 정신 나간 남편놈 때문이었어요. 저희 남편이 저 몰래 도박에 손을 댔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도박하는 걸 들킨 후에도 남편놈은 정신을 차릴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이혼 후 남편의 만행보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맙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어린아들을 볼모로 저에게 협박을 하며 돈을 요구해왔던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 아들을 저에게 빼앗아가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들어주지 않자 시어머니는 기어이 선을 넘으며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께서는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보다 더한 방법으로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연애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만 해도 저희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딱히 성격이 모난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딜 가도 성격 좋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유한 성격의 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오랜 시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인지 저희 아이가 태어나고 8살이 되었을 때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은행에 대출까지 받아 주식을 했다가 홀랑 날려버린 것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남편의 친한 친구 중에 저와 연락하고 지내는 분이 계셨는데 남편 행동이 위험해 보였는지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재수씨, 안녕하세요. 저 민혁이 친구 성재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성재씨, 안녕하세요. 저야 잘 지내고 있죠. 저 재수씨,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이런 말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민혁이가 하는 짓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수 씨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희 남편이 위험해 보인다니요? 다른 게 아니고 민혁이가 요즘 주식에 손을 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자식이 제대로 된 회사도 아니고 어디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 와서는 자꾸 말도 안 되는 곳에 투자를 해서 지금 날려먹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난 거냐고 하니까 재수씨 몰래 은행에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민혁이가 말은 안 했지만 가만히 보니 카드 가지고 돌려막기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민혁이가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재수씨 보고 민혁이 좀 말려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지금 주식을 해서 저 모르게 빚을 졌다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네, 더 두고 받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연락드린 거예요. 성재씨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남편 오면 잘 이야기해볼게요. 남편 친구의 말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저희 친구들은 남편이 여자 문제니 시댁 문제니 해서 그동안 힘든 상황들을 많이 봐왔던 저였기에 저에게 크게 시집살이 안 시키는 시댁도 그렇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의 모습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야말로 저 모르게 큰 사고를 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남편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남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리 집 대출금도 다 갚지 못했는데 은행 대출에다가 카드까지 돌려막으면서 그 돈으로 나 모르게 주식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나 모르게 주식하다가 그 많은 돈들 말아먹은 게 사실이냐고! 당신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이 인간이 진짜! 언제까지 나한테 말 안 하고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감쪽같이 숨기고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안 되겠다. 우리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자. 이참에 이혼해. 이혼이라니 절대 안 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주식 같은 거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아들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런 말을 하냐고. 여보.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고 저희가 못 막을 정도의 규모의 돈은 아니었던지라 저희 사이에 아이도 있고 하니 다시는 남편이 주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헤어지지 않고 살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다시는 주식에 손을 안 대겠다고 했던 남편놈의 말을 믿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주식보다 더한 것에 손을 대고 말았으니까요. 남편의 주식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잠잠하기도 했고 조용히 지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이상한 우편이와 확인해보니 남편이 저 몰래 살고 있던 저희 집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이자와 원금을 갚지를 않아 온 독촉장이었던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닌 그런 큰 돈을 빌려서 어디다 쓴 것인지 의문이었고 전 그날 또다시 충격에 빠지고 말았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게 처음에도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다시는 사고를 치지 않기로 했던 남편놈이 저를 배신하고 제대로 크게 한 건 하고 만 것이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남편놈이 은행에 빌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저까지 죽을 힘을 다해 일해왔는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놈은 제가 고생한 모습은 안 보이는지 기어이 저를 배신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당신 도대체 우리 사는 집까지 담보 잡혀서 은행에 빌린 돈으로 뭐 한 거야? 또 주식했던 거야? 내가 당신 주식 한 번만 손댔다가는 이혼이라고 했지? 당신 혼자도 아니고 아이까지 있는 가장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자기야, 이번에 나 딱 한 번만 믿고 좀 봐줘. 당신이 말한 대로 절대로 주식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야. 전부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걸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해 했다는 그 일이 뭔데? 도대체 집까지 담보 잡아서 한 짓이 뭐냐고! 당장 말해. 당신 말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이혼이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내가 인터넷 도박을 좀 했어. 이게 보니까 절대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한탕 잘하면 인생 피는 거라니까. 여보, 그래도 당신 말대로 주식을 한 거 아니니까 나 괜찮은 거지? 이 자식이 진짜 이놈이 주식보다 더한 거랬네. 인간아, 니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넌 정말 구제불능이다, 이 정신 빠진 인간아. 저는 그날 너무 화가 나 남편놈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아무래도 남편놈과의 결혼 생활을 빨리 접어야겠다고요. 주식보다 더한 걸 아무렇지 않게 저지른 남편놈을 보며 정신 차리긴 힘들어 보였거든요. 게다가 아이까지 있으니 남편이 더한 짓을 벌여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정리하자 싶었죠. 하지만 그런 짓을 벌여놓고도 제가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란 생각한 것인지 제가 이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남편놈은 그새를 못 참고 계속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주변에 돈을 빌리다가 안 되겠으니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던 거죠. 남편놈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도박을 계속하겠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돈을 요구하며 설득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보, 이번이 딱 마지막이야. 내가 꿈에서 용꿈을 꿨거든? 그래서 이번에 하면 잃었던 돈 전부 만회하면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딱 느낌이 왔다니까? 우리 빚까지 정리하고 어쩌면 우리 가족이 평생 호강하며 놀 수 있는 돈까지 벌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카드로 돈 좀 빼서 나 좀 빌려주라. 내가 이자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어? 이자는 무슨 이자? 너 도박하기 전에 나랑 끝내고 해. 너라고 정말 이혼이야. 이거나 받아, 이 나쁜 놈아. 저는 그날 남편 놈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주었죠. 도박에 미쳐서 처자식 걱정은커녕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는 인간이랑은 더는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 후 남편 놈은 저와 이혼하지 않으려고 발악했지만 전혀 소용없는 일이었죠.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정확하게 있으니 법원도 저의 편을 들어주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아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박이며 주식으로 날린 돈들은 전부 저와 상의 없이 벌인 일이라 남편이 전부 책임지기로 했고요. 먹고 사는 문제야 저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결혼하기 전부터 저는 작은 브런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법 장사도 잘 되고 손님들도 꽤 있는 편이라 충분히 저희 아들 하나는 먹여 살릴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라면 저희 아들이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해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초반에 아빠가 보고 싶다며 남편을 찾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자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아들에게 신경을 써주다 보니 아이가 잘 견뎌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하고 8개월쯤 흘렀을까. 저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거예요. 뜬금없이 연락한 시어머니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그리 나쁜 관계도 아니었고 무슨 일인지 궁금하게 돼서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편이 많이 미운 거와는 별개로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의 친할머니이기도 했으니까요. 영진아, 나다. 그동안 잘 지냈냐?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그럭저럭 지냈지.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은 너랑 우리 손자 사는데 방해될까봐 연락을 못했었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내가 너 시간 날 때 우리 준서 좀 보러 가도 될까? 솔직히 시어머니 말에 조금 망설이긴 했지만 핏줄이니 당연히 끌릴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참아왔다고 말씀하시니 그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은 마음에 거절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법적으로 저희 아들을 만나는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도 만나지를 않으니 시어머니께서 당신 손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저한테 연락을 했나 싶었죠. 게다가 제가 남편과 이혼 전 저희 아들이 시어머니를 워낙 좋아했었기에 만나게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세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어머니 손주인데 우리 아들 얼굴이 보고 싶으신 거면 만나게 해드려야죠. 그게 정말이야? 나 정말 우리 손주 보러 가도 되는 거야? 네, 어머니. 알겠다. 그러면 네가 시간 언제 괜찮은지 알려주면 내가 우리 손자줄 선물 한가득 사들고 바로 달려가마. 그러면 연락 기다리고 있으마.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저희 아들을 보기 위해 저희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랜만에 보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옷도 후줄근한 데다 신발이 없는 사람처럼
낡은 슬리퍼를 신고 저희 집에 오셨거든요. 안 본 사이 행색이 너무 초라해진 것이죠. 게다가 저희 아들을 만나러 오면서 선물을 사오겠다고 호언장담하시던 분이 저희 아들에게 준다고 사온 것이 고작 과자 한 봉지가 다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저희 아들은 오랜만에 본 할머니가 반가운지 신이 나 달려들더라고요. 와! 할머니! 우냐, 우리 귀한 손자 그동안 잘 지냈어? 할머니가 우리 준서 주려고 준서가 좋아하는 초코 과자 사왔다. 와, 신난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일어난 일이 조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더군요. 저희 아들을 보겠다며 오신 분이 손주랑 놀아줄 생각은 안 하시고 밥부터 찾으셨으니까요. 게다가 며칠 굶은 사람처럼 시어머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영진아,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일단 나 밥부터 주면 안 되겠냐? 우리 손자랑 노는 건 밥 먹은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어머니 많이 시장하시나 봐요.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저희 식사부터 하세요. 그래,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는 급하게 밥을 차리게 되었고, 저희 시어머니는 개눈 감추듯이 드시면서 밥을 3공기나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느낌이 왔습니다.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구나 하고요. 게다가 시어머니의 행색으로 보아 뭔가 현재 시댁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게 확실해 보였거든요. 아마도 남편놈이 저랑 이혼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 도박에 손을 댄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다 드신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묻게 되었어요. 어머니, 오랜만에 뵈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거 맞죠? 애아빠가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자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차를 마시다 말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말이다. 그놈이 너랑 이혼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 내 집까지 홀랑 말아먹었지 뭐냐. 이번에는 지멋대로 내 집까지 팔아먹었어. 그놈 도박비 갚아주느라고 나도 있는 재산 전부 까먹었고, 그래서 지금 아들놈이랑 지하 단칸방에서 겨우 살고 있다. 그놈이 벌어온 월급도 버는 족족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거의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굶고 다녔다. 영진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말하긴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단돈 5만 원이라도 좋으니 나 좀 꿔주면 안 될까? 그래 아들놈 월급 받는 날까지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도 얼른 일도 구하마. 우리가 이제는 남남이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것도 아는데, 영진아, 우리가 그래도 그동안 보아온 정도 있고 제발 나 좀 한 번만 도와줘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돈이 없어 시어머니 집에 얹혀 살고 있었는데 저와 살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더니 나이 드신 시어머니 재산까지 전부 탕진했다는 말에 정말 답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가 불쌍한 마음에 돈을 얼마 챙겨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희 아들을 봐달라고 하고 집 근처 현금 지급기로 가서 돈을 뽑아온 것이죠.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급할 때 보태 쓰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거니까 갚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운 내세요. 아? 이게 뭐냐? 세상에 50만 원!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영진아, 고맙다. 내가 이 돈 아껴서 잘 쓰도록 할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정말 고맙다.
그때는 제가 드린 돈 봉투를 받아들고 우는 시어머니 모습에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그 모든 것이 전 시어머니가 저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단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말이에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제가 돈을 한번 드리고 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해 돈을 요구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저에게 돈을 받아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화로 연락을 해왔던 거죠. 영준아, 난데 내가 지금 돈이 급해서 그러니 내가 부르는 계좌로 100만 원만 좀 붙여봐라. 어머니, 제가 얼마 전에 50만 원 도와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만 원을 보내달라니요. 아니, 어른이 달라면은 고분고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죄송하지만 어머니, 전 어머니가 말씀하신 100만 원 보내드릴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100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것도 큰 돈인데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한테 그런 큰 돈을 드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로 다시 한번 전화하시면 다시는 어머니 전화 받지도 않을 거고 우리 아들도 못 만나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라고? 아니, 이 포르장머리 없는 것이! 야! 전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남인데다 시어머니를 보살펴드릴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있으니 제가 굳이 시어머니를 도와드릴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무슨 날강도 심보도 아니고 저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무작정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정말이지 황당하게 짝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에게 돈을 보내지 않자 그 후 저에게 계속 전화해 괴롭히다 못해 저희 가게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어머니가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세요? 네가 내가 보내라는 돈을 안 보내주니까 찾아왔지. 너는 네 시애미 말이 우습지? 내가 좋게 이야기할 때 말한 돈 보내는 게 좋을 거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 가게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생각이니까. 그리고 오늘은 가격이 올라서 100만 원 말고 300만 원으로 보내야 할 거다.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니, 아니 이젠 남남이니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아줌마, 남편이랑 저랑 이혼한 지가 언제인데 어디서 시어머니 소리세요? 지금까지는 우리 아들 친할머니니까 봐드린 거지만 계속 이렇게 나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더는 저 도발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뭐라고? 지금 나보고 아줌마라고 했냐? 좋다. 나야말로 네가 이렇게 나온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나야말로 네가 이렇게 구는 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우리 손자 엄연히 김치성을 가진 우리 집안 핏줄인 거 알지? 네가 좀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손자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 당장 내 손자 내놔! 그 말에 저는 더도 참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게에 있던 소금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뿌리며 쫓아냈어요. 어디서 가만히 있는 사람 협박질이야.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아우, 따가워. 너 두고 보자. 지금 행동 전부 후회하게 될 거다. 전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저의 행동에 당황한 건지 바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독한 사람이더라고요. 며칠 후 또다시 저희 가게를 찾아왔으니까요. 저희 가게에는 또 왜 또 오신 거예요? 당장 나가지 못하겠어요? 나도 오기 싫은데 네가 자꾸 오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다시는 너 안 찾아올 테니까 큰 거 한 장만 보내거라. 나도 양심이 있으니 많이는 안 바라고 평생 너 찾아오지 않는 조건으로 딱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 어때? 그 정도면 정말 괜찮지? 안 그랬다가는 내가 정말 우리 손자 데리고 가서 내가 키우며 살 테니까 각오하라고. 괜찮기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 손자를 빌미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시면 스스로 직접 일해서 벌어서 쓰세요. 저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당장 내 가게에서 나가지 않으면 스토킹에 협박이랑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겠어요. 뭐냐? 까짓거 불러봐라. 인생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경찰 들어오면 내가 내 손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네 것이 못 데리고 가게 한다고 나도 확 신고해버릴 거다. 그렇게 말하더니 시어머니는 가게 바닥에 대자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곤 눈까지 꼭 감고 한다는 소리가 정말 가관이었죠. 네가 나한테 1,0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이번에는 진짜로 여기서 누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생각이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저번처럼 소금 뿌린다고 도망갈 내가 아니라고. 난 여기 누워서 한잠 잘 테니까 돈 준비하면 깨워라. 우리 집보다 넓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아주 좋네. 어머, 그러세요? 아줌마가 정 그러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저는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대야에 물을 한가득 담았죠. 그리고는 저희 가게 바닥에 대자로 누워있는 시어머니에게 가 바로 부어버렸죠. 아우, 차가워.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줌마야말로 이게 무슨 짓인데? 당신이 정 이렇게 나온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정말로 내가 경찰에 신고해줄게. 그리고 전 바로 경찰에 시어머니를 신고하려고 전화기를 들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겁을 먹고 바로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떠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 행동이 정말 이상했거든요. 제가 준 돈을 전부 어디다가 쓴 것인지, 제가 50만 원을 도와드린 지 얼마 안 돼 바로 돈이 떨어졌다면서 저에게 돈을 요구해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었거든요. 게다가 저한테는 얼른 일을 구하겠다고 말해놓고 일도 구하지 않고 지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후 시어머니에게 왜 그렇게 저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뜯어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괴롭히며 난리를 피운 지 얼마 안 돼 이혼 전 같은 동네에 살던 친구한테 연락이 왔으니까요. 준수 엄마 잘 지내고 있는 거야? 집안에 별일은 없고? 그다지 큰일은 없고 조금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긴 했어. 그런데 별일은 무슨 별일을 말하는 거야?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자기 시어머니가 찾아가서 자기한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나 하고. 수지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최근에 우리 준서 보고 싶다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와서는 나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엄청 협박하면서 괴롭히지 뭐야. 어쩐지 나도 그게 걱정돼서 연락한 거였어. 자기 시어머니한테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말라고. 자기 시어머니 요즘 도박하러 다니고 있다고. 그걸로 살던 집이랑 재산까지 전부 날리고 준수 아빠랑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어. 준수 아빠도 그러더니 자기 시어머니까지 왜 그러냐 정말? 그래놓고는 자기 시어머니 도박하는 거 숨기고 친한 지인들에게 가게 차린다고 돈 빌려갔다가 들켜서 동네 떠나가라 싸우고 얼마 전에 난리였어. 그러니까 자기도 조심해. 알겠지?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도박하다가 재산까지 다 잃고 저한테 이혼까지 당했는데 글쎄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도 남편처럼 도박에 손을 댄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있는 재산까지 전부 날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꾸다가 안 되니 이혼한 저한테까지 찾아와 돈을 요구했던 것이죠. 돈을 주지 않으면 저희 아들까지 마음대로 데리고 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게다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도박에 빠져 돈을 전부 탕진해 쌀 사 먹을 돈이 없으니 며칠 굶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정말로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겨우 도박을 하려고 저희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를 조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하고 있나 알 수 있도록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희 친구의 말로는 남편놈이 그래도 요즘엔 정신을 차린 건지 집이랑 회사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그런데 수지 엄마, 혹시 우리 시어머니가 어디 가서 도박하는지 알 수 있을까? 수지 엄마가 그것까지는 모르려나?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우리 동네 작게 피부 관리샵 하면서 불법으로 눈썹 문신 해주던 곳 있었잖아. 그 빨강머리 뽀글이 아줌마가 피부 관리 해주던 곳. 사람들 말로는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연결해서 거기서 불법 도박장을 여는 곳 같다고 하더라고. 자기 시어머니도 거기로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몇 번 봤다고 하고. 일단 알겠어, 수지 엄마.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수지 엄마 말대로 나 조심할게. 그 말에 저는 저희 가게 쉬는 날을 이용해 이른 아침 시어머니가 살고 있다는 집 앞으로 찾아가 몰래 숨어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도박을 하러 가는 시어머니를 뒤쫓아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점심때가 되자 집 밖으로 나오는 시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티나지 않게 몰래 시어머니를 멀리서 뒤쫓아갔고 저희 친구가 말한 피부 관리샵으로 들어가는 시어머니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곳에서 도박판이 열리는 것인지 어제는 얼마를 잃었냐느니 땄냐느니 하면서 삼삼오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피부관리샵에서 도박판이 열리는 것 같으니 빨리 출동해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한바탕 가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빨리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가게 근처에 있다가 우연이라도 시어머니가 저를 봐 제가 신고한 걸 들키게 되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피부관리샵에서 도망칠 수 있는 나가는 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인지 저희 시어머니는 도박장을 빠져나와 도망을 쳤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면 분명히 친구 말로는 뽀글이 아줌마네 피부 관리샵에서 소문으로만 돌던 불법 도박장을 연 게 사실이었고 누군가의 신고로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다시 저에게 돈을 요구하면서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강하게 나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 전화와 문자를 받아주지 않자 저에게 그 전보다 더한 협박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들 초등학교까지 가서 저희 아들이 하교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을 찍어 저에게 보낸 것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학교가 끝나면 바로 학교에서 학원차가 데리러 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 아들이 학원차에 오르는 모습을 찍어서 저에게 보냈던 겁니다. 영진아, 우리 예쁜 손자 사진 보이냐? 내가 이 사진을 왜 보냈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김씨 가문 손자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다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다. 내가 그동안 모르는 척 봐주고 넘어가서 그렇지 우리 집 핏줄이니 제대로 따지면 우리 손자를 키울 권리가 너한테는 전혀 없다는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나중에 네 아들 뺏기고 후회하지 말고 내가 말한 큰 거 한 장 조만간 준비해서 보내는 게 좋을 거다. 이제 나도 너 기다려주는 거 못할 것 같고 내 말 장난 아니니까 깊이 새겨들어라. 그러면 네 연락 기다리고 있겠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시어머니를 혼내줄 제대로 된 큰 거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에 저는 이제는 시어머니를 한 방 먹일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준비가 끝난 며칠 후 시어머니 문자에 겁을 먹은 척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이 나 전화를 받더라고요. 내가 하는 문자랑 전화랑도 쉽고 답이 없더니 네가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큰 거 한 장 보내드리라고 그러죠. 뭐? 그게 정말이냐? 내가 아무리 연락해도 돈 못 주겠다고 뻗팅기더니 너도 자식 앞에서는 어쩔 수 없나 보구나? 그러게 진작 좋게 이야기할 때 줬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잖니. 아무튼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줘서 다행이다. 대신 약속하세요. 제가 큰 거 한 장 드리고 나면 다시는 저랑 우리 아들 찾아오지 않겠다고요. 그걸 말이라고. 내가 우리 손자 할머니로서 맹세하마. 네가 나한테 정말로 큰 거 한 장 주면 다시는 너랑 춘수 앞에 나타나는 일 없을 거다. 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거를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고 제가 지금 바로 사람 시켜서 거하게 큰 거 한 장 보내드릴 테니까 아주 잘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아줌마,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앞으로 영원히 다시는 보지 말아요. 애미야, 정말 고맙다.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이 꿈으로 생기고 이게 웬 떡이냐? 아주 내 기분이 째진다. 역시 이래야 네가 우리 집 며느리지. 네가 아무리 우리 아들이랑 이혼했다고 해도 우리 집안 핏줄을 낳았으면 죽으나 사나 우리 집안 며느리인데 어떻게 내 말을 거부할 수 있겠냐? 너 이참에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치는 건 어떠냐? 그러면 네가 보내준다는 사람 기다리고 있으마? 저는 그때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 낳았다고 이혼을 해도 전남편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게다가 도박까지 하다가 처자식 굶길 뻔한 인간이랑 누가 다시 살고 싶겠냐고 묻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 전화를 끊고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큰 거 한 장과 함께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저의 아들을 빌미로 돈을 달라며 저를 협박하며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 이미 시어머니를 고소한 상태였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사실 저와 저희 아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긴급 응급조치 결정까지 내려져서 접근 금지가 내려진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저에게 계속 연락해 협박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제가 말한 큰 거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찾아갈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매우 특별한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제가 말한 분들이 큰 거 한 장을 가지고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간 것인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불이 나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한테 큰 거 한 장 보내준다더니 왜 경찰들이 찾아온 거야? 내가 지금 문 안 열어주니까 경찰들이 빨리 문 열라고 우리 집 문 두드리고 있다. 아줌마, 제가 말한 큰 거 한 장이 돈인 줄 알았어요? 제가 말한 건 경찰관님이 아줌마한테 줄 체포 영장을 말한 건데 이미 제가 아줌마한테 여러 번 저희 스토킹하면서 협박하지 말라고 경고했었죠? 그런데도 아줌마가 말 안 들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아줌마 우리 모자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접근 금지까지 떨어졌는데 그런데도 계속 저한테 연락하면서 괴롭힌 거 벌써 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줌마 또 신고했고 그러니 당연히 경찰이 아줌마 잡으러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 한 행동들 전부 범죄인 거 몰랐어? 뭐라고? 내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아? 너 어디 두고 보자! 시어머니 집을 찾아갔던 특별한 분들은 바로 경찰관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전 시어머니에게 마지막 협박 문자를 받고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을 때 법원에서 시어머니의 행동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경찰관 분이 연락이 오면서 시어머니 체포영장이 나왔다면서
오늘 시어머니를 잡으러 갈 거라고 감사하게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관 분에게 그 연락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바로 연락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그 다음에 겪은 일은 제가 상상치 못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경찰들을 어떻게 따돌린 것인지 도망쳐 우리 집을 찾아왔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 문을 쾅쾅 두드려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바로 저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어떻게 나를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 이보세요, 아줌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아줌마가 우리 아들 친할머니라고 해도 그렇지. 저랑 아줌마랑 이미 가족도 아니고 이젠 나한테는 남남인데 제 자식 빌미로 돈을 달라고 협박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 오늘 나한테 혼 좀 나봐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주겠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흥분했는지 저에게 달려들며 제 머리 끄덩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당하고 있을 제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제 아들을 지키는 가장으로 저희 가족에게 어떤 해라도 입히는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머리 끄덩이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힘에 부치는지 저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더라고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의 머리 끄덩이를 잡은 채 뺨을 몇 대 때려주었죠. 사람이 나이가 들었으면 나이값을 해야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 가서 우리 아들 친할머니라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아이고 내 뺨. 남도 아니고 서로 힘들면 서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나한테 이러냐? 억하심정으로 그러는 거는 당신이겠지. 당신 도박하느라고 빚져서 집이랑 재산까지 날렸으면서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도박하려고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남편 놈도 그러더니 당신까지 그 나이 처먹어서 뭐 하는 건데? 내가 그 사실을 어떻게? 당신이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똥 심은데 똥 나는 것도 아니고 니나 네 아들이나 사람 되긴 틀렸다. 이 한심한 것들아!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박치기를 해버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닥으로 넘어졌고 시어머니가 정신 차릴 새도 없이 경찰들이 시어머니를 잡기 위해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을 때 제가 재빨리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저희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흥분해 저에게 달려든 상황이라 저희 집 문이 자연스레 열려 있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온 경찰관 분들에게 시어머니가 바로 잡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경찰관 분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끌려가면서도 뭐가 억울한지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건데? 난 엄연히 우리 손자 할머니고 김씨 집안 핏줄인 내 손자 내가 데려가서 키우겠다는데 그게 무슨 범죄라는 거야? 내가 내 손자 학교 찾아가서 사진 찍고 내가 내 며느리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고 말한 게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향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줌마, 이미 남편이랑 이혼하면서 우리 아들 친권이랑 양육권 전부 내가 가지고 간 거 모르셨어요? 우리 아들 성이 김씨이든 박씨이든 저희 아들 키울 권리는 저한테 있는 거라고요. 더군다나 내가 몇 번을 말하지만 나는 당신 아들이랑 이혼해서 우리 남남이 된 지 오래라고. 그러니까 난 당신 며느리도 아닐 뿐더러 남남인 나를 찾아서 괴롭히고 협박하면 그것 또한 범죄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다시는 나한테도 우리 아들한테도 찾아올 생각 하지도 마. 그때는 내가 또다시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이 무식한 아줌마야. 아유, 억울해. 억울하다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경찰관 분들에게 이끌려 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관 분들이 잡으려고 했을 때 도주까지 한 상황이라
유치장 신세를 지며 구속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한 가지 다행이라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이닥쳐 경찰들이 시어머니를 잡아간 날은 저희 아들이 방학이라 친정에 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별일 없이 무사히 모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시어머니는 저를 협박한 것과 스토킹에 사람들에게 가게를 차리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빌린 일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아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해도 본인도 도박을 하느라 가진 돈이 땡전 한 푼 없는 상황이니 소용이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가 교도소까지 가서 망가진 모습을 보자 그제야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후회하며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 진심으로 사과도 했고요. 그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았지만요. 그 후 저는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아주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자기를 혼자 키우느라 제가 고생하는 걸 아는지 나중에 크면 저에게 호강시켜주겠다면서 약속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고맙다며 편지까지 써서 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그만 바보같이 아들 앞에서 울어버리기까지 했죠. 그리고 저에게도 얼마 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가게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 가게를 오픈하게 된 것이에요. 현재 제가 바쁘다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희 아들을 봐주는 날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어 부모님께도 꼭 효도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시간을 내 부모님이랑 아들과 함께 여행도 다녀왔고요. 비록 인생을 살면서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아도 다치고 상처를 받는 일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위해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한 보답이자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